이번 시간에는 운동과 에너지에서 두 번째 파트인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이 파트는 앞 단원과 마찬가지로 이론과 문제의 괴리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론을 알아도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 풀이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 단원은 앞 단원과 마찬가지로 완자 문제집의 내용과 꽤 다른 점이 있으니 이 점은 감안을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집을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 기본적인 내용은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문제집이나 인터넷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일과 에너지에서 일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은 기호로 W라고 쓰고요. work에 W를 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위는 J라고 쓰고요. 줄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얘는 나중에 힘과 이동거리에서 나오지만 뉴턴 곱하기 미터라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랑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힘은 기호로 F라고 쓰고요. 얘는 force에 F를 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단위는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N이 이 N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동거리는 기호로 S라고 씁니다. 디스턴스라는 단위 말에서 S를 땄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간혹 가다가 스페이스라는 단어에서 S를 땄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어디서 땄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S라고 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위는 반드시 미터여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센티미터나 킬로미터로 나온다라고 해도 미터로 반드시 환산을 해주셔야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라는 공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환산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만 공식을 기억하면 문제가 아마 안 풀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힘은 이동거리와 같은 직선 상에 있는 것만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힘은 이동거리와 같은 직선상에 있는 것만 계산한다고 했는데 예시를 보면 더 알겠지만 이동거리를 힘에다가 투영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말이 되게 어려울 텐데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인 힘을 같은 직선상에 있는 것만 계산한다라는 표현은 이 두 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질량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힘을 이렇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쪼갭니다. 힘을 쪼개요. 그리고 얘는 90도예요. 그래서 쪼갠 힘을 90도로 쪼개는데 이 중에서 이동거리와 같은 방향에 있는 것만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한 것만 계산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직인 거는 째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향이 힘이 반대로 있다고 해도 힘을 쪼개요. 90도로 쪼갭니다. 쪼갠 다음에 평행인 성분만 고려를 해요. 이동거리와 평행인 것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수직인 거는 째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이때는 이 파란색 직선 있죠. 이거에다가 이동한 거 곱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곱하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방향이 같죠? 그러면 양의 값이니까 힘이랑 이동거리가 같은 방향이래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힘이랑 이동거리가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값이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힘이랑 이동거리 반대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힘을 이동거리에 투영시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쓴 게 이동거리를 힘에다가 투영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동거리를 힘에다가 투영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예시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리를 힘에다가 투영을 시켜볼 텐데 마찬가지로 직각으로 쪼개세요. 네, 직각으로 이렇게 90도로 쪼갭니다. 그 다음에 평행인 성분만 고려를 해요. 그러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했을 때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될 거예요. 방향이 같죠? 방향이 같으니까 얘네들은 양의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를 쪼갤 텐데 이렇게 쪼갭니다. 얘가 90도가 되고 마찬가지로 힘과 평행인 것만 고려를 해요. 수직인 거는 무시하시면 돼요. 지금 수직인 거 싹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평행한 것만 고려를 해서 힘과 이동거리를 곱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힘을 곱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방향이 반대죠. 네,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반대 방향이니까 얘네들은 음의 값이 나오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음의 값이니까 힘이랑 이동거리가 서로 반대편에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이동거리에 투영하든 이동거리를 힘에 투영하든 결과 똑같아요. 그래서 방향이 똑같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곱하시면 되는데 약간 비스듬하다라고 하면 서로에게 투영해서 그 값만 계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힘이랑 이동거리를 물론 여러 번 보고 이거 계산하라고 하진 않아요.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를 더 정확하게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싶다고 하면 Y축을 힘 그리고 X축을 이동거리로 놉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특정한 지점 이동거리를 찝어요. 그러면 특정한 지점 이동거리 S1 찝었어요. 그 다음에 이 넓이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 넓이가 바로 1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을 그래프로 구하는 건 이거고 그리고 수식으로 구하는 거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 첫 번째 파트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1의 양이 0인 경우를 살펴볼게요. 1의 양이 0인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1이 F 곱하기 S니까 첫 번째로는 당연히 F가 0인 경우겠죠? 근데 F가 0이라고 하는데 F는 MA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량이 없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힘을 논의하고 싶으면 물체가 있어야 논의할 수 있어요. 물체가 있다는 건 질량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질량이 0이다라는 건 우리가 물체가 없어요 해서 논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M이 0인 건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A가 0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A가 0이다 라고 하는 건 속력의 변화량, 즉 델타 V라고 쓰는데 얘가 0이다 라는 뜻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강조를 드리지만 델타 V가 0이기 때문에 힘은 move를 보는 게 아니고요. change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속력의 변화량이 0이다 라고 하는 거는 change가 0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힘이 0이다 라는 거는 변하지 않았어요를 본다는 거 명심을 꼭 해주세요. 여러 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힘이 0인 경우에는 당연히 0 곱하기 S니까 1은 0이다 판단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S가 0인 경우일 거예요. 얘는 간단합니다. 이동을 하지 않고 정지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F가 0이고 S가 0인 거 판단했어요. 그럼 세 번째도 있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뭐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F랑 S가 수직인 경우예요. 근데 이때는 F 자체의 값도 0이 아니고요. S 자체의 값도 0이 아니에요. 놀랍죠? 둘 다 0이 아닌데 얘네들이 수직인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요.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얘를 이렇게 이동이 됐다고 해볼게요. 근데 힘은 이렇게 작동을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만약에 비스듬하다라고 하면 하나를 나머지 하나에 투영시키세요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투영하시면 됩니다. 힘을 이동거리인 직선에 투영하고 싶은데 투영이 되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힘이라는 직선에 이동거리를 투영하고 싶은데 투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즉 투영되는 게 없습니다.
힘이랑 이동거리 다 0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각을 투영을 하려고 했더니 투영값이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각각의 값은 0이 아니지만 0 곱하기 얼마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럼 0이죠. 그렇기 때문에 1은 0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진 않는데 사실 이렇게 투영한다는 개념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거나 아니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정도에 코사인이라는 값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투영한다라는 표현은 코사인 값을 구해요 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식에서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안 나오는데 사실은 이렇게만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하나가 더 붙어요. 네,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붙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과학에서는 좀 배우지 않기도 하고 근데 이건 아마 수학 가서 배워요. 그래서 과학에선 다루지 않는데 사실은 이 코사인이라는 값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세타고 이제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A분의 B거든요. 그래서 A 코사인 세타는 B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각삼각형 그리고 직선에 투영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A를 이 직선에 직각으로 해서 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A를 투영하면 B가 돼요. 근데 B는 A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A라는 값에 코사인을 곱하면 바로 B가 돼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코사인이라는 값이 원래는 숨어 있어요. 이 중학교 과학에는 그냥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요 하고 끝나는데 원래는 이 코사인이라는 값이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F랑 S가 수직이어도 지금 얘네들이 90도잖아요. 지금 90도라고 하는 거는 이 코사인 세타라는 게 코사인 90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사인 90도가 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이 문장이 F 곱하기 S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로 F가 0인 거, 두 번째로 S가 0인 거, 세 번째로 코사인이 0인 거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과학에서는 이 수직인 게 왜 0이죠? 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코사인이란 값을 아마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코사인이란 값이 숨어 있기 때문에 FS가 수직이어도 0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으로 0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2번 이렇게 마무리가 그러면 됐습니다. 네, 그러면 3번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번은 중력에 대해서 한 일, 그리고 중력이 한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중력에 대해 한 일이라고 하면 중력에 역행하여 물체를 들어올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중력이 한 일이라고 하면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문장 보면 역행한다, 같은 방향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말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크기를 물어봅니다. 어차피 크기를 물어보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간다.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주어져요. 중력에 대한 일은 얼마인가? 중력이 한 일은 얼마인가? 이렇게 묻기 때문에 내가 이 문장을 직접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문제에서 이렇게 주면 그냥 이 문장은 그냥 읽고 아 이게 역행하는 거구나 얘가 같은 방향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냥 나는 어차피 계산하는 것만 중요해요. 그래서 크기 물어보니까 이 값들만 계산하실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중력에 대한 일을 그림으로 볼게요. 중력은 무조건 지구 가운데로 작용하죠. 중력이 갑자기 막 지구 반대편으로 작용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지구 방향으로 중력은 항상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은 같은 방향인데 중력에 대해서 한 거는 중력이 역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력이 한 일은 중력과 같은 방향이니까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동을 할 때 반드시 이렇게 바로 중력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스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스듬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봤을 때, 비스듬하면 이렇게 직각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직각으로 내리셔서 이 성분 있죠. 이렇게 투영된 성분만 고려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스듬한 성분을 쪼갭니다. 이 비스듬한 성분을 이렇게 쪼갠 다음에 수직인 성분은 제끼고, 그리고 중력과 평행한 성분만 생각한다라고 간주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코사인 값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중력이 한 일을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동을 중력과 평행하게 할 수도 있지만 비스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쪼갭니다. 그리고 90도로 쪼개셔야 돼요. 반드시 직각으로 쪼개신 다음에 중력과 수직인 성분은 제끼고 중력과 평행한 성분만 고려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했을 때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 되고, 얘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부호는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일 거고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가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중력에 대해 한 일, 중력의 한 일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 용어는 그냥 읽고 그렇구나 하시고 나는 어차피 크기만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일에 대해서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